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탐구 실험 온라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학탐구 실험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렇게 단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교과서 뒤로 갈게요. 교과서 84쪽, 85쪽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 바로 알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84쪽인데요. 이 교과서의 내용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뉴스 영상이고요. WHO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여기 탐구활동지 선생님 올려준 거 있죠? 이 탐구활동지에 예상해보기 있죠? 예상해보기. 이 부분을 영상을 보고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반찬으로 즐겨 먹는 햄과 소시지 등이 방금 들은 발암물질들처럼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는 소식 듣고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노봉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WHO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가공육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공육의 구체적인 범위는 햄, 베이컨, 또 소세지, 핫도그, 쇠고기 통조림, 또 말린 육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원래 육류에서 약간의 첨가된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가 평상시에서 가게에서 살 수 있는 통조림이라든지 봉지에 들어있는 그런 육류를 다 일컫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가공육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이거는 일단 식품 첨가물인데요. 예. 햄이나 소세지의 그 식욕 가공품의 고기 색깔을 이제 발색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에만 들어있는 건가요? 가공육에도 들어가 있고요. 가공육 말고는 고래고기 제품이라든가 또 어육 소세지, 또 생선으로 말하는 어육 햄, 명란젓, 연어 알젓 요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음식이 좀 변질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는 이게 아질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 가공육만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을까요? 예, 이 가공육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하고 고기에 있는 단백질의 어떤 성분이 이제 지나치게 열을 받게 되면은 발암물질인 그 니트로사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가공육을 하루에 50g 정도를 섭취를 할 경우에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렇게 매일 50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어느 정도 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손바닥에 한 3분지 1에서 4분지 1 정도 되는 거로 한 고기로 한 두서너 점 정도의 양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큰 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가공된 육류가 아니라 붉은 고기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 붉은 고기도 우리가 가열을 해서 지나치게 이제 가열을 하다 보면 약간 탄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이번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외국과 비교를 좀 했을 때 육류 섭취가 외국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 식사 소비 패턴을 보면 고기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 전체적인 양을 보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WHO가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완전히 안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건강하게 육류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고기를 우선 지나치게 가열을 해서
탈 정도로 이렇게 구워 먹는 방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예. 또 소세지나 햄 같은 경우는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이렇게 높은 열로 가열하기보다는 물에 삶아서 좀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각 조리해서 드시는 그런 방법이 우선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고기 섭취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지나친 가열을 피하고 너무 많은 육류 섭취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노봉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텐데요. 육류를 과하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수치로 따지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뭐 육류를 잘못해서 조리해서 드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뭐 육류뿐 아니라 식습관 자체를 바르게 고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여기 예상해보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각자 잘 채워놨으리라 믿고 이제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같이 보면요. 여러 가지 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같이 선생님이랑 볼게요. 자, 요즘은 식생활의 변화로 가공식품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가공식품에는 식품을 오래 보관한 보존제 같은 거, 방부제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맛이나 냄새를 좋게 하며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먹음직스럽게 붉은 빛깔을 띠는 햄, 아까 얘기했던 아질산 나트륨 이런 햄, 이런 소시지 등에 들어간다고 뉴스에서 봤죠. 예를 들어 먹음직스럽게 붉은 빛깔을 띠는 햄, 소시지 등에는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가공육을 만들 때 선명한 붉은색을 띠게 하고 또 변질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아까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했죠.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을 확인한 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만 식품 첨가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고 그 양을 최대한 줄여서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한참 젊으니까 이런 거 먹어도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약간 이거 초코 쿠키 같은 거네요. 이 과자에는 어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나 같이 살펴보면요. 합성 착향료, 향 내는 거죠. 바닐라향, 버터향, 초콜릿향. 합성 착향료,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산성 피루인산 나트륨,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공하면서 넣은 물질들을 말하는 거죠. 젤리에는 뭐가 들어있냐? 젤리. 뭐 하리보 같은 거 같은데, 그죠? 구연산 나트륨, 합성 착향료,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청색 제1호 뭐 이런 색소들. 합성 착향료, 향기 내는 것들. 딸기향, 오렌지향, 포도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시지에는 글루탐산 나트륨, 뉴스에서 나온 아질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코치닐 추출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 얘들아,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진짜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약간 이제 몸집들이 이렇게 좀 큰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홈스테이 가족들을 보니까 좀 몸집이 있었거든요. 몸집이 좀 있었는데 물 대신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진짜 이 탄산음료가 몸에 많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탄산음료는 진짜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산음료에 뭐가 들어있느냐? 합성 착향료, 자당지방산 에스터, 합성 착색료, 프로필렌 글리콜, 로진, 구연산, 아라비아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빵에도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빵에는 합성 착향료, 바닐라향 같은 거, 소르빈산 칼륨, 자당지방산 에스터, 프로필렌 글리콜, 합성 팽창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이 몇 시냐? 오전 12시 57분 거의 이제 새벽 1시가 다 돼 가는데 선생님 지금 강의 찍느라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당도 딸리고 그래가지고 방금 뭘 먹었어요. 뭘 먹었느냐? 이거 먹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빵빠레. 선생님 빵빠레 초코맛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빵빠레를 먹었는데 야밤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빵빠레를 먹고 나서 우리 식품 첨가물 바로 알기 수업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식품 첨가물 들어있나 하고 봤거든요. 노리고 먹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써있잖아요. 써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세세하게 이름이 적혀있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좀 보면은 뭐 코코아 분말 같은 거 들어있고 올리고당 가공품 뭐 과자에는 쇼트닝, 산도 조절제, 뭐 정제소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아이스크림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뭐 보존제 같은 거 들어있을 테고 또 향을 내는 착향료, 그 색을 내는 착색료 뭐 이런 거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으면 몸에 많이 안 좋겠죠. 이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같이 생각해보는 수업을 하면서 약간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게 언행불일치 같지만 아무튼 같이 이런 것들 조금씩 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할 활동은 여기 교과서 85쪽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파일로도 올려줬어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학습지의 내용이 거의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습지에 있는 올려준 학습지 파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은 뭐냐? 활동 1,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조사하기입니다. 이 활동 2를 여러분 해가지고 다음 우리 학교 등교할 때 과제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되는 겁니다. 이 활동은 뭐냐? 자, 이 활동 2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를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 목표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고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고 식품 첨가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쟁점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중 한 가지를 정해보자. 이때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뉴스로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해서 봤잖아요. 교과서에는 여기 박스 안에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뺐습니다. 그래서 5가지 물질이 적혀 있어요. 글루탐산나트륨, 소르비톨, 안식향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타르색소 이렇게 5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적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끌리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해서 2번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사용 효과, 유해성을 조사해 보자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아질산나트륨을 가지고 사용되는 식품 사용 효과, 유해성을 이제 조사해 갖고 붙여 넣은 예네요.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물질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이 학습지 2번째 장에다가 채우시면 됩니다.
아지스나트륨에 대해서 같이 보면요. 이 아지스나트륨은 햄, 소세지, 베이컨, 육포, 어묵, 명란젓 이런 것들에 들어있고요. 사용 효과는 식품 속 균의 생장을 억제한다. 세균 생장 억제하는 거고요.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띠게 하고 색깔을 좀 더 먹음직스럽게 하고 고기의 산화를 방지한다. 자, 이 아지스나트륨은 뭐가 나쁘냐? 높은 열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요. 혈액 중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헤모글로빈 어디 들어있죠? 혈액에 적혈구에 들어있습니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 단백질, 산소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서 산소 운반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대요.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지스나트륨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두 번째 장에다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문제가 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토의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토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각자 서술하시면 됩니다. 조사해가지고 서술해서 우리 다음 만나는 날에 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학교 등교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하는 이번 주 알차게 보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